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스장에서 또다시 2%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 주가를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를 봤을 때 큰 하락은 아니지만 증시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 보여줬나요?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윗꼬리 음봉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가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현대차가 갈 수 있겠나? 그냥 팔고서 종전 나오면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매도를 하던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았던 종전이 나오면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장은 보통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오전 9시에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잡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기회다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지 정말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12일 전쟁이나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증시의 조정을 만들었었던 코로나 팬데믹 모두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가 저점일까? 어떠한 이슈가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 분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낱 개인인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을 하고 있다가 종전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고유가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혼조세를 만들면서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언제 기회를 잡아갈 건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나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반등이 언제 나올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타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한 분이라도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현대차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곧바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까요? 물론 미국의 군사 옵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규모 군사 옵션이 나오기보다는 또 한 번 군사 옵션을 지연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을 트래킹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저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미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요. 뭐야, 그러면 내일이라도 군사 옵션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항공모함의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 항공모함의 사정권에 이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 중순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규모 공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란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도착을 했을 때 군사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4월 중순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최후 통첩에서 곧바로 군사 옵션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이란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군사 옵션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번에는 진짜 군사 옵션 나오겠구나 걱정을 하면서 매도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트럼프 군사 옵션 안 하겠구나, 탁구 하려고 말만 세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현대차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강하게 공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적은 수량이지만 매수를 해갔다고요.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기 전에 강하게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국의 증권사들이 매도세를 줄이고 소폭 매수를 해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CLSA 증권 모두 다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강하게 매수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줄이는 모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매도세를 줄여가는 이 시점에 소폭 매수세를 가져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 움직임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내일 시초가가 기회인가?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과연 정말로 트럼프가 타코를 진행하는 걸까요? 물론 타코일 수도 있어요. 군사 옵션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항공모함이 출항한 움직임을 봤을 때 4월 중순에는 대규모 군사 옵션이 실행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한 번 아시아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차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적절히 비중 조절을 하고 리스크를 낮추고 다시 한 번 더 트럼프의 군사 옵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비중을 실어 가는 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증시에서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서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리스크를 낮춰야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반감을 느끼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일 현대차 주가의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미국의 대규모 군사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이뤄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대규모 군사 옵션이 주말 중으로 이뤄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도 없이 개파락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확률 싸움인 증시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에 베팅을 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하는 게 맞냐고요? 당연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중요 구간 매물대에서 수급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군사 옵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군사 옵션이 실제로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현대차 주가의 상승 구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윗구간의 매물대가 적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서의 움직임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일 시초가의 대응 중요한 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주가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수급에서의 움직임 보고 있다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중요 구간 매물대에서 신호가 나온다면 곧바로 잡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 구간 더 이상 변동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익 지킬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대응법 잡아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지금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누가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고점 매도, 최저점 매수 해준다고 하면은 믿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있나요? 실망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다고요. 왜? 결국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과 가까운 선택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물론 반등의 시그널이 언제 나올지 어떤 게 반등의 시그널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낮춰 나간다면 충분히 반등의 시그널은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최소 놓치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 조정을 받고 있었던 현대차가 시그널이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대로 급등을 할까요? 급등을 하고 있었던 현대차에서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라고요. 왜? 시장에서 1000만 주, 2000만 주 한 번에 매도를 던지고 매수를 할 수 있냐고요. 결국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내일 시초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차에서도 신호는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처음에 큰손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의심을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리스크를 낮춰야 됩니다, 리스크를 조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매수도 안 하고 나는 매도도 안 하면 어차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래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자랑할 얘기도 아니지만 증시시장에서 저 깡통 정말 많이 차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란 전쟁 이후로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종전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도하면 그대로 증시 반등할까봐, 지금이 저점일까봐 겁먹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투자 방식을 유지했다면 증시시장에서 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주주분들과 마주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 중요한 구간의 대응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직까지 문자 안 남기신 현대차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락처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과 트럼프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개인들의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고 포모, 공포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증시 반등의 시그널은 항상 이럴 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러한 반등 시그널을 알아채고 기회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 투심이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에,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하다가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심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고유가 상황이에요. 고유가 시장에서는 기업들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를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를 낮춰야 된다고요.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강하게 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제조업 기업이라고요.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현대차에서는 지금 구간의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1차 상승 이후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와중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조정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몰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 당연히 양산이 중요할 거고 실제로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현대차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시장 회복주에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